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연의 찾아가는 인터뷰 문다연입니다. 작년 FTX나 테라 사태부터 최근 있었던 SVB 사태까지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커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 KDAC의 김민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한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 줄여서 KDAC이라고 합니다. KDAC의 김민수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희 회사는 2020년에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기술회사인 블로코와 페어스퀘어랩 3개 회사가 조인트 벤처로 법인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신한은행이 주주로 합류하셨고, 이어서 다우키움그룹의 한국정보인증까지 주주로 합류하신 가장 신뢰받는 주주로 구성된 가상자산 수탁 전문회사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대표님께서는 2021년부터 KDAC의 COO로 계시다가 작년에 이제 대표직을 역임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대표직을 역임하신 이후에 가장 주력했던 사업은 어떤 거였고, 그 사업에서 어떤 성과를 이루셨는지 듣고 싶어요. 작년 한 해 첫 번째로 가장 역점을 기울였던 건 사실은 법인 시장의 커스터디가 뭔지를 알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커스터디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을 보관해주는 일인데, 이게 국내의 가상자산 시장은 개별 금융 소비자들이 리테일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법인들이 가상자산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법인들은 가상자산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커스터디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커스터디란 어떤 일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안내드리고 홍보하고 이런 일들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작년 한 해 이제 가상자산을 취급하고자 하는 대기업들이나 발행사나 유통사들 대상으로 저희 회사들을 알리고 약 40개 정도 회사가 저희 회사를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가상자산을 취급하고자 하는 대기업, 그리고 유통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발행사들, 이런 회사들이 저희 회사의 고객이 되어 주셨고요.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서비스들, 예를 들면 이더리움 스테이킹이라든지 월렛 애저 서비스라든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일단 법인 시장의 커스터디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데 주력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를 시작하려면 커스터디가 뭔지 또 정확히 다시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커스터디는 가상자산에서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전통금융에서 유가증권이라든지 또는 기타 재산들을 대신 보관해주고 그 권리를 대신 실행해주고 처분을 대신 실행해주고 이렇게 전통금융 쪽에 있었던 개념이고요. 가상자산 커스터디는 그러한 커스터디를 가상자산에 맞게 최적화시킨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법인양으로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이런 일들이 리테일 거래소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인들이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할 때에는 좀 더 강한 내부 통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내부에서 전자결제를 수행한다든지 이런 좀 복잡한 절차들이 있을 수도 있고, 세무나 회계 같은 개인과는 조금 다른 어떤 규제를 따라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커스터디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커스터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상자산 커스터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라고 할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모든 커스터디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상자산 커스터디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판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건,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배임, 횡령 사고도 있었고요. 또는 그게 아니라 실무자의 착오에 의한 실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유통량이 틀어진다든지 또는 실수로 가상자산을 잃어버린다든지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버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모든 사건, 사고에 있어서 법인들이 안심하고 가상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특근법 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보호라든지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신뢰를 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 회계법인이 저희 내부 통제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그리고 가상자산 보관량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신뢰다라는 말에 증권거래위원회도 좀 동의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SEC에서 저번 달에 좀 강화된 요건을 제정을 했는데 등록된 투자 자문사만이 이 암호화폐 수탁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앞으로 이 수탁 서비스, 암호화폐에 있어서 어떤 규제들이 더 필요할까요? 가상자산 수탁을 위한 규제라기보다는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규제가 점점 더 많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본시장에서도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요. 그런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한 가지씩 규제가 더 생겨나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점점 진화를 해나갔는데요. 그 진화의 한가운데에 보면 수탁이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보면 자본시장의 펀드는 운용사들이 펀드를 직접 취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펀드를 수탁사에서 보관하면서 운용사의 지시에 의해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잘 알고 계시는 라인펀드 사건 사고가 있었고 이 라인펀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고를 겪고서 기존의 수탁 기능보다 더 강화된 수탁 기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탁사가 운용사의 운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하게 되는 정도까지 수탁사의 기능이 강화가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똑같이 생겨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한 해 사건 사고가 참 많았어요. 다들 알고 계시는 사건 사고겠지만 그 사건 사고들이 수탁사의 기능이 있었다라고 하면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루나 사태다. 그러면 루나 파운데이션에서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준비금들은 어떻게 관리가 됐었냐? 투명하지 않았었다라는 의혹이 지금까지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FTX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객 자금이 이제 뭔가 용도와 다르게 유용된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3자 보관을 통해서 보관되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돼가고 있습니다만 위믹스 같은 경우에도 유통량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도 받고 했었는데 제3자가 그 유통량을 대신 관리하면서 투명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면 훨씬 더 그런 위기를 덜 겪지 않았을까. 결국은 그래서 많은 규제들이 생겨나고 그 규제들이 시장의 투명성을 만들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수탁사를 위한 규제라기보다는 또는 수탁사의 행위를 위한 규제라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투명성과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규제들이 계속 더 생겨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수탁사가 있었더라면 이 정도까지 커지진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다시 K닥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나라 대표 이 디지털 자산 수탁 회사인데 최근에 또 디지털 자산 전문 평가 기업이죠. 블록와이스 레이팅스랑 업무 협약 맺으셨잖아요. 네. MOU 내용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블록와이스 레이팅스와 STO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금융당국에서 올해 초에 STO와 관련된 증권형 토큰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내면서 이쪽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빠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플레이어들이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증권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조각투자 상품이 될 수 있는 증권형 투자의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가진 회사들 이들이 또 어떤 발행의 측면에서 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도 현재까지는 보면 발행사와 유통사 두 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형 토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의 큰 인프라들이 똑같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이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특히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발행사와 발행 기능과 유통 기능 이외의 다양한 기능들이 앞뒤에 들어가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투자 상품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회사, 그리고 이 발행된 코인들을, 증권형 토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보호 예술을 하고 도산 절연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금융과 관련된 기능들을 해줄 수 있는 수탁회사, 이런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동으로 어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 시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MOU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평가회사뿐만 아니라 STO 관련된 기업들 또 은행과 또 계속해서 업무 협약을 맺고 계신데 앞으로의 그렇다면 MOU 계획이 있으시다면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STO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전 세계 증권형 토큰과 관련돼서 가장 진화한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폴리메쉬 쪽과 이제 노드 운영 참여를 올해 초에 먼저 하기로 해서 지금 노드 운영 밸리데이터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어서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의 기술회사 또는 어떤 발행 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회사, 유통 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회사, 다양한 회사들하고 파트너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증권형 토큰뿐만 아니라 이쪽 시장이 앞으로는 점점 더 저는 전통금융을 닮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금융 쪽에 있었던 다양한 금융 상품들,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금과 대출이 있을 거고, 이어서 펀드 상품이 있을 거고, 그런 어떤 금융시장에 있던 다양한 상품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을 때 결국에는 그 수탁사가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면서 그 앞뒤로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붙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금융권, 2금융권을 포함해서 다양한 금융회사들하고, 그리고 가상자산 쪽에서 또 금융사를 꿈꾸는 여러 회사들, 이렇게 열심히 만나면서 서로 도울 방법, 그리고 이 시장을 확대시키고 건전화시킬 방법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기업들이 좀 활발히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탁사의 역할이 불가피하다,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2023년 그렇다면 K닥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2023년이 법인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원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개인 고객 대상의 가상자산 시장은 조금 일찍 시작을 했죠. 이미 몇 년이 됐습니다만 법인들은 아직까지 참여를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떤 가상자산에 대한 편견도 있을 것이고 제도의 불확실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해소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어느 정도 입안이 되고 그런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 법인들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게 되고 점점 더 많은 법인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인들이 가상자산을 취급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저희를 찾으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원년에 뭔가 법인들의 가상자산 취급을 위해서 활발하게 도와드리고 또 저희가 새로운 상품도 제공을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법인들의 활발한 이 참여가 올해가 그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투데이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실까요? 블록체인 투데이 저도 항상 즐겨보고 있는 매체고요. 온라인 매체로도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계시고 특히나 오프라인 매거진도 심도 깊은 분석 기사 때문에 항상 저도 즐겨보고 있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투데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저희 K닥과 같이 뭔가 법인 사업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반갑게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K닥 김민수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